이번 59회차 승부식 주요 경기 첫 번째 조합입니다. 먼저 542번 경기 아스날 뉴캐슬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마르티넬리와 사카가 측면에서 빠른 전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웨데고르가 중앙에서 템포 조율을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미켈 메리노가 징계로 결장하고 트로사르, 라이스, 하베르츠, 마갈량이스, 가브리엘 제수스 등 핵심 자원이 대거 이탈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중원 압박과 이선 전개가 평소보다 느려졌으며 후방에서의 빌드업 안정성에도 불안이 생기고 있고, 홈 이점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결정력 부족과 세트피스 완성도 하락이 공격의 제동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뉴캐슬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이삭과 고든이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이끌고 있고, 토날리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탈압박에서 기여하고 있으나 조엘링톤, 윌록, 트리피어 등 주전급 자원의 대거 부상은 조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수비 라인에서 보트만과 타겟의 이탈로 인해 빌드업 속도와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강한 압박과 세컨드볼 장악력은 유지되고 있어 상대의 빠른 전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결정력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며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치명타를 주지 못한 채 균형이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타당한 결과다. 두 번째 543번 AT 마드리드 베티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하이프레싱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 주도권을 확보하는 팀이며, 쇠를로트는 박스 안 제공권 장악력과 이성과의 연계에 능하며 사무엘 리누는 좌측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컷신 패턴을 자주 활용한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템포 조절을 병행하며 팀 전반의 전개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비에서는 400라인이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공간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른 점도 AT 마드리드의 강점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압도적인 템포를 주도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결정력이 높다. 베티스는 로 셀소 중심의 탈압박과 이선 연계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개를 풀어나가지만 부상 이탈자가 다수 발생한 현재 중원과 수비 라인의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디에고 요렌테와 마르크 로카의 이탈로 인해 중앙 수비 및 이선 사이 간격 유지가 무너졌으며, 액토르 베예린이 빠진 측면 수비에서는 커버 범위가 좁아지며 수차례 실점 위기를 허용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에르난데스와 로드리게스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적인 조직력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면 하프라인 아래까지 라인이 주저앉는 수세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베티스는 다수의 이탈자가 발생한 현재 전체 라인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이며 수비 중심 축의 공백이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매치는 AT 마드리드의 전술적 정밀도와 체력 안정성이 그대로 승부로 이어질 흐름이다. 세 번째 603번 칼리아리 칼초 베네치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4-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며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기회를 노리는 팀이며, 피콜리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겸비한 자원이며 조르테아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 전개가 뛰어난 선수다. 비올라는 중원에서 패스 조율과 중거리 슛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원이며, 다만 파볼레티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미나 양크토, 코만, 솔다티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지만 이탈 자원 대부분이 주전급은 아니며 전술 운영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다. 베네치아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넓은 중원 장악을 시도하고 짧은 패스를 기반으로 한 점유율 운영을 추구하는 팀이며, 오리스타니오와 엘레르트소는 빠른 침투와 전방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고, 부시오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그러나 스보보다 덩칸, 사그라도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비 전환 속도와 측면 수비의 커버 범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압박 상황에서의 실수가 잦고 실점 직전까지의 빌드업 과정에서 무리한 전개가 자주 관찰되고 있다. 칼리아리는 수비 안정성과 전방 압박 흐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고, 골은 많지 않겠지만 흐름과 효율 면에서 칼리아리가 한 수 위다. 59회차 승부식 1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552번 경기 발렌시아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투톱을 활용한 빠른 역습과 좌우 전환 플레이에 중점을 둔다. 라파미르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디에고 로페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로 수비 라인을 흔든다. 페펠루는 중원에서 수비와 압박에 기여하면서
템포 조절에 능하지만 안드레 알메이다와 티에리 코에이아의 부상 이탈로 인해 풀백과 중미 라인의 전개 연결은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며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가 다소 낮아졌으며 중원 간격 유지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빌바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을 중심으로 공격을 구성한다. 마로안 산나디는 전방에서 체력과 압박을 겸비한 스트라이커이며 알바로 잘로는 공격 전환 시박스 근처에서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미켈 야우레기사르는 중원에서 패스 연결과 탈압박에 능하나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 기대치는 낮은 편이다. 전체적인 수비 구조는 견고하나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다소 소극적인 면모가 나타난다. 특히 상대 전방 압박이 강할 경우 전개 템포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꾸준히 기복을 보이고 있다. 수비 중심의 운영과 득점 기회의 부족이 맞물리며 실점은 최소화되겠지만 승부를 가르기에는 역부족인 흐름이며 무승부 가능성이 높고 언더 흐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득점 양상이다. 두 번째 555번 경기 마요르카 헤타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전술을 구사한다. 무리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안토니오 산체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활동량으로 경기의 흐름을 지켜낸다. 사무 코스타는 볼 간수 능력과 탈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마요르카의 후방 빌드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좁은 간격 유지와 밀도 있는 수비 전환을 바탕으로 상대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헤타페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중원 압박과 롱볼 중심의 직접적인 전개를 선호한다. 보르아 마요랄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후안 베르나는 측면에서 돌파 시도를 자주 가져간다. 라몬테라츠는 중원에서의 활동량은 많지만 빌드업 정교함이나 압박 회피 능력은 다소 아쉬운 편이며 최근에는 전술 유연성 부족과 체력 저하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전환 시 간격 유지 실패로 실점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헤타페는 전개 흐름이 단조롭고 수비 간격 유지는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마요르카가 흐름을 장악하고 안정적인 승리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607번 경기 피오렌티나 볼로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며 리차드스는 공격 전개 시 최전방에서 버티며 연계를 이끌고 은두르는 빠른 침투와 순간적인 돌파에 능하고 만드라고라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벨트란, 폴로룬쇼의 징계 결장과 함께 보베, 구드문드손, 카탈디까지 빠지며 중원과 이선의 조직력이 흐트러진 상태고 전개는 이어지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정교함이 부족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창의성이 떨어지는 흐름이다. 볼로냐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빠른 공수 전환과 좌우 측면 전개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며 달린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타이밍을 고루 갖춘 공격수이며 도밍게스와 포베가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탈압박 능력이 뛰어난 자원이며 다만 에스타니, 페드롤라, 에를리치가 이탈해 측면 수비와 이선 전개에서 간헐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세밀한 마무리에서의 아쉬움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결정력과 연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볼로냐는 간헐적인 돌파와 중거리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조직력 유지와 체력 부담 요소가 맞물리며 안정적 운영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고 무승부에 최적화된 조심스러운 흐름이 예상된다. 59회차 승부식 2조합 최종 조합이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기들 중 좋아 보이는 경기들 위주로 유튜브에 조합픽을 올려드리지만 모든 경기들은 유튜브에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조건 같은 거 일체 없으니 편하게 말 걸어주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의 정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것 또한 아니며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가 보자고요.